예, 자, 이 시간에는 이제 아까 280쪽에 이어서 좀 보겠습니다. 이제 만대엽, 중대엽, 삭대엽 이야기를 했었죠. 삭대엽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삭대는 빠르게 삭대다 그런 이야기 드렸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공부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그걸 이제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자, 거기 이제 그 281쪽에 이제 뭐 나오는 것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갈게요. 넘어가고 이제 판소리 광대 활약을 좀 보죠. 282쪽에 보면 판소리 광대가 나와요. 판소리라는 게 이제 광대가 있겠죠. 광대가 이제 그 몸짓도 하고 손짓도 하고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광대라고 이제 이야기했고요. 이제 그 판소리도 명창들이 있어요. 명창들이 되게 많은 명창들이 있고 거기 282쪽에 밑에 세트줄 보면 송만제가 나올 거예요. 송만제. 뭐죠? 이 송만제의 관우위에서는 판소리가 가곡, 가사, 잡가 여러 것과 함께 공연되면서 인기를 끌었다고 나오죠. 이제 송만제 같은 아주 명창이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83쪽을 보세요. 283쪽을 보면 거기도 이제 명창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와요. 거기 뭡니까? 세 번째 단락에 보면 판소리 전성기 19세기에 뭐 이제 어쩌고 나오는데 한 셋째 줄 보세요. 거기 보면 고송 염 모일 대제 이렇게 나왔죠. 그다음에 라고열관 고수관 그다음에 송흥록 그다음에 염 계달 모흥갑 이거 밑줄 좀 쳐놓으세요. 고수관 그다음에 송흥록 염계달 모흥갑 이 사람들이 이제 요즘 말하면 4대 명창이에요. 판소리 4대 명창 여기 써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이고요. 특히 이제 거기 세 줄 내려가면 송흥록 뭐죠? 대구 가명 공연을 잘해서 가왕이라고 그랬어요. 가왕. 요즘은 그 가왕과 가황이 있지 않습니까? 가왕하면 조용필이고 가황하면 누구죠? 나훈아죠. 나훈아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때 송록이 지금 보면 가왕이에요. 조용필급이에요. 일종의. 요즘은 반하면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금 앞에서 이제 서서 이제 공연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광대와 고수는 같은 처지였다는 거죠. 근데 광대는 인기가 있잖아요. 아무래도 고수는 얼쑤 이렇게 북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제 잘 차리는 음식상을 받고 기생이 사랑을 이루고자 애쓰는 인기인이 되고요. 고수는 북이나 짊어지고 초라한 행색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수 가운데 분발해서 이제 단소리 명창이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아유, 예. 뭐 질문 있으신가요? 그래서 근데 요즘에는 이 판소리 명창들 다 북을 칠 줄 알아요. 요즘에는 명창이 북을 못 친다? 명창이 안 돼요. 그래서 하여튼 요즘에는 또 달라졌고요. 여러분 이제 서편제라는 영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 임권택 감독의 284쪽에 세 번째 단락 보세요. 소리를 하는 기풍 서편제 동편제 편제 그다음에 강산제가 있는데 이거 좀 설명 좀 드리겠어요. 이 서편제 편이네 서편제 이거는 이제 전라도 서쪽 지방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 넣으면 여성의 같아. 번지 숟가락 갖고 가서 이렇게 따줘야 된다. 뭔 있어? 꼭 사인 받으려는 거, 항의서 받으려면. 자 그래서 어, 이 서편제는 전라도 서쪽에서 중심으로 이제 하는 그런 그러니까 여성의 음악이에요. 여성의 음악 이렇게 써놓으십시오. 여성의 음악을 가리킨다는 것이고요. 이 동편제는 거기 이제 보면 이거는 이제 남성의 음악이에요. 남성의 전라도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동쪽을 가리키는 거예요. 일종의
있죠. 강산제는 약간 뭐랄까 중성의 음악이랄까요? 그러니까 여성의 음악과 남성의 음악이 이제 약간 결합이 된 음악 정도? 중간 음악?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걸 이제 강산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이제 워낙 서편제, 동편제가 유명하기 때문에 강산제는 잘 모르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이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284쪽에 밑에서 두 번째 단락에 밑줄 치세요. 공식적인 가치 서열에 따라 정해진 등급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판소리 광대는 위양시인이나 전문가에게 비해 저급한 일이다. 아까 이야기했죠. 위양시인은 중인시인이에요. 중인시. 여러 번 나왔었어요. 그다음에 소설에 보면 이게 보면 또 나오고 그래요. 이 내용이. 그래서 거기 그 285쪽에도 이제 허균, 김만중 나오죠. 셋째 줄에 소설과 관련된 직업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이름을 남긴 사람이 이제 특히 이제 허균하고 김만중 옆에 이정작, 심능숙 이런 사람 몰라도 돼요. 남영로 이런 사람. 이 두 사람 알면 되는 거고요. 하여튼 다 사대부 출신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런 의미로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그 285쪽에 아래 밑에 셋째 줄에 새로운 방식은 낭독. 네, 새 책은 좀 써놓으세요. 요즘 말로 하면 책 대여점이에요. 필파는 아실 거고요. 이렇게 됐다는 거. 낭독 장소 넘겨보면 이제 많이 모이는 길거리. 자, 박지원의 열하일기 나왔죠? 열하일기. 이제 이런 것은 이제 에서는 장터에서 임장군전을 낭독한 사람이 있다고 했다. 있다고요. 전기수란 말이 또 나오지 한 다섯째 줄에 전기수. 기하는 것을 전하는 수는 사람이에요, 사람. 전기수라고 그랬죠. 그래서 중요한 부분에서는 이야기를 안 하죠. 그럼 이제 주머니를 들고 다녀요. 밑에 있는 애들이. 자, 돈을 모아. 뭐라고 그랬죠? 요전법이라고 합니다. 요전법. 이거 꼭 알아두세요. 많이 쓰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락에 새 책을 빌리는데, 거기서 이제 보면 그 책을 빌리려고 하니까 이제 보세요. 비녀 팔고요. 팔찌 팔고 셋째 줄에 있죠. 빚을 내요. 심지어 막 요강도 팔고 그 시아버지 시어머니 막 숟가락 이런 것도 팔아요. 정말. 그렇게 막 책 빌리려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각본이란 말이 나오죠. 그 밑에 보면 소설을 목판에 새겨 출판한 것은 민간 출판물 반각본. 반각본이라는 것은요. 목판본. 일종의 어떤 목판본이냐? 상업적인 목판본이다. 이렇게 써놓으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반각본이란 말이 이제 국문학을 공부하다 많이 나오거든요. 아, 상업적인 목판본이구나. 이런 것들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286쪽의 밑에서 넷째 줄을 보겠습니다. 286쪽. 밑에서 넷째 줄 보면 이런 말 했죠. 밑줄. 새 책가는 여성을 고객으로 해서 영업하고 긴 소설을 확보해야 이익을 많이 올릴 수 있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성 고객. 이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요즘에 이 서점에서도 보면 책이 이렇게 팔리는 걸 보잖아요. 그러면 여성 독자가 남성 독자보다 제가 듣기로는 한, 뭐랄까, 70% 이상 차지할 거예요. 남성 독자는, 한 30%? 또 안 될 수도 있어요. 그 이유는 이제 남자들은 주로 술 마시고 그런 게 되게 많거든요. 여성 독자보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성 독자들이 훨씬 더 책을 많이 읽어요. 요즘에도. 그 책을 여성 독자들이 더 많이 팔아준다. 거죠. 요즘에도.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또 별 차이가 없죠. 자, 287쪽으로 가보면 세 번째 단락 둘째 줄부터 볼게요. 287쪽. 자, 관직을 얻지 못하고 가난하게 된 사대부가 소설 창작의 생계의 보탬을
흔했던 일이다. 이런 말 나오죠. 자, 이게 이제 뭐냐면 생계형 작가입니다. 생계형 작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글을 쓸 때, 아, 이걸 내가 써가지고 뭐 돈을 벌어야 되겠다? 이렇게 되니까 정말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생계형 작가라는 게. 저도 이제 그 뭐 소설 몇 권 책을 써봤지만, 그걸 가지고 뭐 생계를 이룰 수 있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쉽지 않고, 이제 내 어떤 하는 일을 하면서 이제 부수적으로 해야지, 부수적으로. 이것이 메인이다라고 하면, 밥 먹고 살기 힘듭니다. 저는 제가 하는 일들이 막 이것저것 많은 있으니까 잘 사는데 나름대로, 일반적으로 이제 책만 써가지고 난 살아야겠다. 정말 뭐죠? 유명한 조정래 작가라든가 그렇지 않은 뭐 이런 그 이문열 작가라든가 이런 정도 아니면 힘듭니다. 하여튼 뭐 그건 여담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있는 건 여러분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288쪽에 보면 이제 둘째 줄에 180책이나 되는 장편 완월 해맹이야. 이건 여러분 이제 3학년 2학기 때 배우실 거예요. 고소설가 독자에서 288쪽 180책. 자 보세요. 박경리의 토지가 24권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180책이에요. 180책. 그러니까 이게 뭐 옛날에 물론 이제 옛날 책이 뭐 이렇게 아주 두껍다고는 할 수 없지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180권을 1년 동안 읽을 수 있어요? 이게 이제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잠깐 나와서 잠깐 설명드릴게요. 이 180권을 가려면 어떻게 되냐? 5대 이야기가 나와요. 이야기가 한 대 갖고 되질 않아요. 두 번째 남녀가 나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한 명의 남자와 세 명의 여자가 나와요. 구조 자체가. 자, 그래서 이제 한 명의 남자가 첫 번째 여자를 만나요. 두 번째 여자를 만나요. 세 번째 여자를 만나요. 이러면서 막 이야기가 이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건 여러분이 이제 3학년 2학기 때 뭐 공부할 거니까 그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의 그런 책들도 있다는 거고요. 안월 해맹연이라는 것은 뭐냐면 달을 감상하면서 모인다는 거죠. 맹세. 그러니까 잔치에서 맹세하기 위해서 모였다. 뭐 그런 의미가 안월 해맹연입니다. 그런 내용이 있어요. 하여튼 이제 그런 정도고, 그 다음에 이제 실학파 문학에서 홍대용과 박지원, 보세요. 박지원 또 나왔어요. 홍대용, 박지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대표적인 실학자라는 거죠. 홍대용. 자, 289쪽에, 거기 이제 세 번째 단락을 보세요. 홍대용 35세 때, 석을 따라갔죠. 박지원 43세 때, 삼종영을 따라서 이제 청나라를 연구한 학파가 뭐죠? 북학파는 무슨 학파죠? 중상학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홍대용의 담원연기, 박지원의 열하일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열하일기는 뭐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니까 넘어가겠고요. 홍대용도 상당히 이제 과학적인 세계관 이런 걸 많이 가졌다. 그래서 뒤에 넘겨보시면 290쪽에 두 번째 단락의 첫째 줄에 지구가 스스로 움직인다는 지전설, 천재 위계질서가 있다. 자, 위계질서라는 걸 영어로는 자 290쪽에서 넷째 줄에 하이어랄키 써보세요. 이걸 이제 우리말로 번역하면 하이어랄키라고 읽어요. 이게 위계질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이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단락에 이제 가보면 밑에 단락에 나오죠. 거기 이제 그 셋째 줄에 성현의 도리를 깊이 있게 공부했다고 자부하는 허자가 중국에 가서 찾아도 제대로 된 선비가 없다. 돌아오던 길 중에 산중에서 우연히 만난 시롱이라는 기이한 인물과 문답한 의산문답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의산문답.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허자하고 시롱이라는 말이 참 재밌죠.
여기 보면 자 보세요. 앞에 있는 글자를 따면 허와실이에요. 허와실 맞죠? 그러니까 허와실의 문제를 다루는 거죠. 자는 사람이고 옹은 늙은 용자, 늙은 용자죠.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어떤 이야기를 또 나와 그 이야기를 나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박지원은 뭐 앞에서도 제가 이야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워낙 유명한 사람이라고. 거기 291쪽의 마지막 단락을 보겠습니다. 마지막 단락 보면 법고창신 나왔죠? 옛 것을 본받아서 새 곳을 창조한다는 거. 넘겨보세요. 그리고 이제 292쪽에 세 번째 단락 열하일기 나왔죠? 열하일기. 열하라는 게 열이 나는 강이기 때문에 일종의 이제 뭐랄까 요즘 말 온천이에요. 온천. 열 나는 강이니까 온천이죠. 그래서 사실과 허구를 적절하게 배합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열하일기라는 게 이게 전체를 원문으로 읽으려고만 해도 끝이 없어요. 이게 열하일기가. 저도 이제 이걸 원문으로 한 학기 동안 뭐 공부를 좀 해봤는데 와 정말 그 뭐랄까요 한 500분의 1도 못 읽고 끝나 그냥 그 원어 강독하는데도 그만큼 그러니까 이 한문학의 세계가 끝이 없더라고요. 이제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덕무, 유득공, 박제가 이성 293쪽 보면 이덕무는 아까 이야기했죠. 간서치, 물간자에 책서자에 치는 이제 어리석을 치자거든요. 이렇게 써요. 이렇게 책만 읽는 바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실학자들이 있었다는 거고 특히 이제 이런 밑에 넷째 이덕무, 유득공, 박제가는 서울 출신 억눌려에서 했고요. 주장각이 검서관으로 발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일종의 도서관의 뭐랄까요 검서관이니까 사서라고 보시면 돼요. 도서관 사서 정도 이제 됐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94쪽으로 가보시겠습니다. 294쪽으로 가보면 이덕무에 대한 이야기 막 축설하는데 뭐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유득공. 유득공은 여러분이 국사 시간에 공부하셨을 거예요. 294쪽에 세 번째 단락이 발해고라는 거. 발해고라는 책을 써요. 그럼 그것만 알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박제가 밑에 있죠. 북학의. 자, 아까 이야기했죠. 셋째 줄에 북학의. 북이 뭐 어느 나라? 청나라. 대한 이야기다.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옥 정약용 또 나왔죠. 295쪽 보면 이옥 정약용 또 나왔어요.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그런 이제 사람이 있었다는 거고 특히 이제 정약용 같은 사람 이옥은 뭐 넘어가고요. 296쪽에 세 번째 단락으로 가겠습니다. 정약용은 남인의 불리한 위치를 극복하고 일찍 벼슬에 올라서 정조의 총애를 받았고요. 문체 반정에 동조해서 폐간잡서 소설류를 배격했던 견해를 변함없이 간직했다. 그리고 이제 18년 동안 귀향살이 했잖아요. 거기서 이제 한 500여 권의 책을 집필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정약용이 엄밀히 말하면 500권 집필한 게 아니고요. 이제 자기 제자들이 책을 쓰면 그 앞에 일종의 요즘 말 서문 같은 거 써준 거예요, 일종의. 이해 가십니까? 자기가 다 쓴 게 아니고 그 밑에 제자들이 막 글을 쓰면 거기다 서문 형식을 써서 그렇게 해서 한 500여 권 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옛날에 그 한샘 출판사에서 서한샘 박사가 책을 만들면 서한샘 박사가 쓰는 게 아니에요. 서한샘 박사는 이제 감수하고 밑에서 이제 다 쓰는 거 아닙니까? 그거하고 비슷한 거죠. 자, 297쪽에 아까 이것이 나왔었죠? 첫째 줄에 중국을 따르려고 하는 풍조를 비판하고 아시 조선인 감작 조선시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 내용. 그 다음에 이제 농촌 현실에 대한 이야기도 썼다. 그런 정도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내용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내용도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보면 297쪽에 있는 실사구시 9.1.4에 실제에서 이제 뭔가를 구한다는 거죠. 투사체는 하실 거고
298쪽에 성령론 두 번째 단락 마음이라고 그랬죠. 심성이 도리. 이것도 아까 나왔던 거고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그다음 체한기도 299쪽에 둘째 줄에 나왔죠. 기철학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민요 인식의 역사라고 나왔는데 민요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상당히 중시에 되었다는 건데 넘겨보세요. 그 300쪽에 보면 시경 두 번째 단락 시에 대한 경전이죠. 우리말로 하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경의 국풍이라고 나왔죠. 둘째 단락 첫째 줄에 국풍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나라의 노래란 뜻이에요. 국가의 바람이 아니에요. 이때는 바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민요가 성현이 존재하지 존중에 맞지 않는 진실을 간직하고 있었다. 민요가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단락 보면 서규는 시경에서 평가해야 할 것이 이가 아니고 정이다. 이치가 아니고 감정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김만중은 사람의 마음이 입에서 나오면 말이 되고 말이 가락을 가지면 노래도 되고 시도 된다. 그리고 나무하는 아이나 물기는 아낙네들이 소리를 길게 빼서 화답하는 노래. 자,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남의 말을 흉내내서 진실되다. 그러니까 초동급부 뭡니까? 불때는 아이, 불때는 아이, 아궁이 불때는 아이라고요. 급부 물깃는 아낙네. 초동급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의 그 이야기, 그러니까 이건 우리말이죠. 이게 이제 한문보다 더 낫다. 한문은 뭐냐? 앵무지 인원이다. 앵무지 인원이 뭐냐? 이 앵무지 인원 한자를 여러분이 인터넷 찾아보세요. 제가 시간 관계상 그냥 한자를 안 쓸게요. 앵무새의 말을 앵무새의 말이라 죄송합니다. 앵무새가 사람의 말을 따르는 것이다. 이게 앵무지 인원이에요. 우리 앵무새 아시죠? 이야기하면 똑같이 하지 안녕하세요 하면 똑같이 하잖아요. 그거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한자를 공부하는 것 자체가 앵무지 인원이라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이제 한자보다는 그 우리말 중시했는데 재밌는 것은 이런 이야기를 전부 다 김만종은 뭘로 해요? 한자로 이야기. 우리말로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긍정적인 면으로 본다면 양반들을 일깨우려니까 한자로 썼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부정적으로 보면 김만종도 천상 양반이기 때문에 말은 그렇게 하지만 한자로 이제 이런 이야기를 썼다. 뭐 이런 설도 있습니다. 하여튼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 우리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 하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요의 실상과 변모티 넘겨보세요. 302쪽. 이제 거기에 보면 뭐 논매기 노래 두 번째 단락이 있고 뭐 세 번째 단락 기음 노래, 김노래지 김매기. 네 번째 단락 시집살이 노래. 이렇게 이제 막 있다는 거예요. 이런 노래들이 많고요. 유희교나 의식교, 그 밑에 단락이 마지막. 유희는 이제 즐기는 거죠. 302쪽에 유희교. 그 다음에 의식교. 어떤 의식에 따라서 이제 부르는 노래.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강강수월래. 돛다리를 하면서 부르는 노래. 이런 것들도 있다는 것이고. 303쪽. 303쪽에 보면 이제 한 7째 줄 정도 가보면 아이들이 무심코 내뱉은 거기 밑줄 좀 치세요. 단순한 노랫말에 깊이 생각해야 할 의미가 숨어있다고 하면서 정치적인 변동을 예견하거나 촉진하는 참여로 이해하는 일이 있다. 자, 참여라는 게 이제 중요한데 예언하는 노래. 이걸 참여라고 합니다. 나중에 이제 뭐 참여는 여러분 2학년 2학기 때 좀 더 자세히 공부하실 거니까 그때 가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요는 백성의 노래다. 민요. 백성의 노래죠.
우리가 가요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가요 차이가 뭐라고 그랬죠? 악기가 있다. 가, 악기가 없다. 요. 자, 양반의 노래다. 가. 평민의 노래다. 요.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가요가 달라요,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민요도 이제 뭐 경기 민요 하면 이제 음악을 부르고 하지만 원래는 그냥 이렇게 그 뭡니까 그 땅바닥을 막대기로 치면서 노래를 부른 거예요. 원래는 민요라는 것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시의 민요 수용 304조 한시의 민요 수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 민요를 자 거기 이제 세 번째 단락을 볼게요. 304쪽에 보면 이제 거기 그 밑에 한자로 된 게 좀 있을 거예요. 한자로 된 거 거기 보면 그거 좀 써볼까요? 초월 상중규 여 여하 연 매출 전설 성칠 칠 자 보세요. 초월 처음의 달 그러니까 뭐겠어요? 조성달이죠. 자, 이 상이라는 것은 오른다는 뜻이에요. 오르다 든다는 거죠. 중규니까 보세요. 규중이 거꾸로 하면 규중이죠. 아녀자의 방이 아녀자의 방 떠올라요. 자, 여자 아이들이 연 이을연자죠. 자, 매자가 뭐냐면 소매 매자예요. 소매 매자. 소매를 이어서 나왔다. 그러니까 손에 손잡고 나왔다는 소리겠죠. 거두. 자, 이 거는 들거자예요. 머리를 들어서 수천성이에요. 별을 그 하늘의 별이죠. 천성. 이때 숫자는 세말 숫자예요. 세만다. 자, 성칠. 별 일곱, 역칠. 또 역자죠. 또 일곱.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별 하나, 별 둘, 나 둘, 이거 똑같은 거죠. 약간 동요적인 어떤 표현을 한시로 이제 기록한 것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있었어요. 305쪽에 보면 이제 그 두 번째 단락에 산유 하녀가 향락에 관한 전승, 계모의 구박을 받고 자라나서 남편에게 버림받고 개간을 거부하고 죽음을 택했다는 경상도 성산의 여인이다라고 나왔죠. 그런 것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재영의 이제 산유와 육곡이라는 것들도 있고요. 이제 여기도 보면 갈가마기야 부르고 난 알적이 남도나고 뭐 이렇게 이제 나오죠. 어사용에서 되풀이되는 사설이다 나오고 있죠. 여러 내용들이 이제 민요가 많이 나왔다는 것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국문시가의 한여 306쪽에 9.7.4. 자, 국문시가 같은 것들도 이제 한역이 된다는 거. 정철의 가사 마지막 단락 관동별곡. 그다음에 삼위인곡. 그 밑에 나왔죠. 뭐 성산별곡. 이게 다 정철의 작품들이에요. 가사. 그런 작품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런 건 다 국문시가인데 이런 것도 이제 막 한역을 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307쪽의 세 번째 단락 신위는 시조를 한시로 옮겨놓는 작업을 두고 고심했다. 소학부. 우리나라의 학부예요. 소학부는. 그래서 고려 때 이지연이 사용한 용어를 재현한 것부터 이제 그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학부라는 우리나라의 학부라고 소학부라고 한다. 넘겨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뭐 판소리가 뭐 조금 이거는 여러분 읽어보시고요. 악부시의 성장으로 308쪽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악부는 두 번째 줄에 있죠. 중국에서 음악을 관장하는 관청인데 한무제 때 만들었다고 해요. 한무제. 그래서 민간의 노래,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한다고 그랬죠. 그런 사람들 사이에 있는 시 같은 거 노래화된 걸 가지고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309쪽의 두 번째 단락의 둘째 줄부터 밑줄 치세요. 민간 전성을 한문 창작에서 받아들여 노래 작품을 만든 게 악보고 이야기한 것이 야담이다. 이 정도만 알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310쪽에 보면 세 번째 단락에 위백규 나왔죠. 위백규. 민요풍으로 지은 연시조. 농가구장 작품이 있어요. 농민의 고난을 이야기한 거다.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연년행 같은 경우도 민요의 선우장을 형식을 사용했다라고 나왔죠. 앞에서 부르고 뒤에서 대답하는 거 이런 것들이 또 쭉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311쪽에 그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이제 다양해졌는데 정약용의 탐진농가 탐진어가 탐진초뇨 정약용도 이렇게 농촌의 이야기들을 많이 썼다는 거죠.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학규가 김해에서 넷째 줄에 있죠. 그 두 번째 단락 넷째 줄 기양살이 하면서 이제 지은 작품도 악부라고 할 수 있다. 금관 죽지사. 죽지사라는 어느 지방의 민요에서 유래한 말인데 민요를 다듬은 악부시를 지칭하기 위해서 쓰이다가 이제 악부시 일반을 뜻했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죠. 하여튼 이제 그런 어떤 뭡니까 여러 상황들을 묘사했는데 금능 죽지사 여성을 서술자로 삼았다. 소금배를 타고 떠나는 남편을 향해 이별 뒤의 근심, 독수공방의 서러움, 배를 짜고 방아품을 팔아야 하는 고생 이런 것들을 다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다양한 내용들이 등장을 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 내용들이 이제 쭉 이어지고 조금만 더 보고 오늘은 제가 313쪽까지만 빨리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시조의 변이와 사설시조 등장. 자, 시조가 이제 좀 더 변이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설시조. 이제 우리가 평시조가 있고 나중에 사설시조가 돼요. 사설시조. 그러면 그 종장 척구 세 글자 빼고는 다 달라져. 그러니까 이게 무슨 시조냐 해서 이게 사설시조가 시조가 없어지는 뭐랄까요. 그런 기폭제랄까요? 그렇게 만든 역할을 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거기 그 312쪽에 뭐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 다른 건 넘어가고 박인노 위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단락 무장이 되어서 출전해서 외적에 대한 경계심 의국충정 이런 것을 노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인노의 그런 작품 뭐냐면 선상탄이라고 써보세요. 배 위의 한탄 단이죠. 윤선도 자, 313쪽에 윤선도는 이제 거기 밑줄 좀 치세요. 두 번째 단락에 강호에서 논인 흥치를 자랑하는 사대부의 시조에 세련된 길을 이뤘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다섯 줄 내려가 볼까요? 복일도로 이제 유배를 가서 너무나 좋으니까 여기다 정원을 꾸며요. 그래갖고 이제 살다가 돌아가셨죠. 저도 한 두 번 정도 가봤는데 정말 풍광이 멋집니다. 바로 옆에 담에 이제 복일 초등학교가 있어요. 복일도 초등학교. 담장 넓면 이제 그 복일도에 이제 그 윤선도가 있는 그런 그 정자 이런 것도 나오는데 여기 책에는 좀 자세히 안 나오는데 이제 윤선도는 춘사 열수, 하사 열수, 추사 열수, 동사 열수 이렇게 쓴다고 그랬죠. 그래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벌써 그렇게 하니까 40수인데 재밌는 것은 이제 윤선도는 뭐랄까요. 이거 이야기하면 시간이 오버될 것 같은데, 그 동천석재 이렇게 이제 만들어요. 마을에 하늘에 있는 돌로 된 집인데 이렇게 이제 집을 두 개를 만들었는데 밑에 있는 집 윤선도가 살았고요, 위에 있는 집 하인이 살았어요. 왜 이렇게 됐냐면 윤선도가 아프다라고 이제 전가를 하면 하인이 밧줄 타고 여기서 내려와 바로. 그래서 얻고 내려가야죠.
만약에 윤선도가 위에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하인이 올라오다 힘 빠져. 내려가기 힘들죠. 그렇게 살고, 그 다음에 윤선도는 그 기생들 되게 돈이 많았대요. 그래서 기생들이 물 위에서 이제 물 바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불이 비치는 바위에서 춤을 추면 윤선도는 물을 본 거예요. 물. 바위에서 춤추는 기생. 그게 요즘에 동영상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벽돌을 다 이렇게 만들어놔요. 그 앞에. 그 악기 연주하게 하면. 이게 요즘으로 말하면 뭐예요? 네? 서라운드 입체 음향이죠. 대단하죠. 그래서 이제 소리가 왔다가 튕기는 거예요. 이렇게 튕겨. 벽돌로 만들어놨어요. 이렇게. 그런 어떤 까지도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윤선도 이야기도 지금 할 게 너무 많은데 뭐 시간 관계상 이 정도면 해야 할 것 같습니다.